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이노입니다. 자, 8단원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죠? 이런 이제 8단원이 사실은 단독 문제로 내신이나 수능에 나오기보다는 이 8단원의 개념이 조금 전반적인 내용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 하면은 미분 가능성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미분 가능성에다가 뭐 뒤에서 배울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앞에 배웠던 접선의 개념에다가 이렇게 통합형으로 하나의 문항을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8단원 자체만 가지고 다루는 고급 문제들은 많지 않아서 연습 문제들이 좀 제한적인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이게 9번까지 있어가지고 한 번에 하기가 조금 특히 실력분 문제 좀 어려워서 이번 시간 좀 짧게 기본편 문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실력분 할 테니까 여러분은 한 번에 같이 쫙 공부하십시오. 알겠죠? 자, 8-1번. 함수 fx가 x는 0에서 연속이야. 와, 진짜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연속이야. 근데 문제에서 무슨 표현이 없냐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는 몰라요. 다시 함수 fx가 x는 0에서 연속이야.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해. 예를 들자면 또는 뭐 미분 가능해. 그랬을 때 1 더하기 xfx 분의 1이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걸 보십시오. 와, 그럼 이런 거야. fx가 설사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 gx는 미분이 가능한가 봐. 알겠습니까? 또는 fx가 미분이 가능하면 이건 당연한 거지. 미분 가능과 미분 가능을 나누면 분모가 0이 아닌 이상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뭐 fx가 미분이 가능한 경우는 미분 가능하겠지만 설사 fx가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gx는 미분 가능한가 봐요. 뭐 어떻게 확인할까? 무조건 이 함수는 미분을 할 수가 왜 fx가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이 자체를 미분을 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지금 g'0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정의로 구하면 되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g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g0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존재하면은 미분 가능한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의 0 플러스 h는 gh니까 대입하면 이 값은 1 더하기 hfh 분의 1 마이너스 g0은 여기다 0 대입하니까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분자분모를 1 더하기 hfh를 곱하게 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곱하기 1 더하기 hfh 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hf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은 사라지고요. 요 h 하나가 요 h 하나하고 약분됩니다.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은 이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hfh분의 마이너스 fh 있을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은요. 이 얼마로 갑니까? 0 곱하기 f0인데 f0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값은 0으로 가고요. 얘 0으로 가면은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f0으로 가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f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f0이 존재만 하면은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란 말은 이미 f0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g'0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g'0이 존재한다. 미분 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함수는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판정하십시오. 자, 미분 가능성 판정하는 방법이 방금 했던 것처럼 요 1번, 2번, 3번을 전부 다 정의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씩 확인해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왔어 얘가. 그러면 좀 더 빠르게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빠르게 푸는 방법과 정석으로 푸는 방법을 다 알려줄게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x는 0에서 미분 가능성 판정하는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무조건이야. h분의 f의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뭐냐면은 h 절대값 h고요. 빼기 0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이 약분되니까 리미트 h 0으로 갈 때 절대값 h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럼 h가 0 플러스로 갈 때도 0, 0 마이너스로 갈 때도 0이니까 이 값은 언제나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결론 미분
가능하다. 네,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풀기가 좀 귀찮아, 번거로워, 너무 힘들어. 왜냐면은 이 식이 쉬우니까 쉬웠는데 함수가 막 이렇게 2번, 3번처럼 복잡한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하학적으로 잠깐 보여줄게요. 기하학적으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요. x는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클 때는 이게 x제곱의 그래프예요. y는 x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뭘 확인하냐? 먼저 연속인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연속인지를 확인해. 연속입니까? 연속이죠. 절대값 씌운다고 해서 연속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연속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식을 미분해서 미분계수가 이렇게 갈 때, 이 식을 미분해서 미분계수가 이렇게 갈 때, 다시 말하면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똑같은지를 확인해서 이걸로부터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식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x예요. 미분하게 되면. 그 다음 요 식을 미분하게 되면 플러스 2x입니다. 그때 x에다가 0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랑 x에다가 0 플러스를 집어넣은 게 같은지를 보는 건데 0이 0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따라서 미분 가능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연속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0 플러스하고 0 마이너스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분에서 그 미분계에서 똑같은지를 확인해서 풀어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도요. 전부 다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뭐 해설지에도 나와 있고 또 앞에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정석으로 풀 수 있습니다. 리미트 h가 뭐 알겠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h의 사인 h 값을 계산해가지고 이 값이 있냐 없냐를 보면 됩니다. 이것도 또 h분의 사인 h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돼서 역시 미분 가능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x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는 x 사인 x예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사인 x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미분하게 되면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이것도 역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연속은 되는 거니까 여기다 0 대입합니다. 0, 0이네. 0이에요. 여기 0 대입합니다. 0, 0이네. 0. 그래서 같기 때문에 결론 미분 가능. 이게 판정이 됩니다. 여기 조금 더 쉽죠.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더 빛을 발합니다. 그래도 뭐 해볼까요? 세 번째 것도. 이거는 그냥 방금 했던 방법 할게요. x0보다 크면은 x 코사인 x야. 여기는 마이너스 x 코사인 x입니다.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x 사인 x 네,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x에다 0을 보내면 얘 0이 되고요. 여기는 1이 남습니다.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이 값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남아서 좌우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실력 정석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력스럽게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8-3번. 함수 fx가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 설명 예를 들어 설명했었던 내용이네요. 필기 하세요 했던 거. 그죠? 필수 예제 할 때. fx가 x제곱 사인 x분의 1하고 0일 때 f'x는 x는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하십시오. 이거 이미 해가지고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했냐면은 잠깐만요. 따라오세요. 요거 할 때. 필수에 8-1번에 2번 할 때 기억납니까, 쌤이? 예, 제곱해가지고 써줬던 예. 그러니까 요 문제가 왜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함수,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만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사실 이게 사인 x분의 1이 x가 0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뭐 교육과는 다루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상상하고 만나게 된 함수 중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그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는 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미분이 가능한데 도함수가 불연속이야. 도함수가 불연속이야.
제가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근데 학생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함수 fx는 연속이에요.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으로 가면 이 값은 0으로 가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fx는 미분 가능합니다. 근데 그 도함수가 불연속인 거야. 다시 미분은 가능해. f'0도 있습니다. 근데 그 f'0하고 0에 하나씩 가까웠을 때의 이 f'x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다음 타다의 4번.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사이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2를 만족할 때 요것의 값이 2임을 증명하십시오. 요거 딱 보는 순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이거 분모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생략되어 있는 느낌이 드나요? 안 드나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요 네모 박스로 표현한 부분이 뭐하고 똑같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식이 f'C하고 똑같습니다. 평균값 정리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 C가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요거 사이에 있어야 돼요. C는 언제나 X랑 X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값이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C가 X랑 X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지금 질문이 뭡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이 C 값도 뭘로 갑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거죠. 왜냐면은 이 X보다 C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증명 끝. 어떤 얘기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8-5번. 자, x1, x2, x3가 이런 순서이고 0부터 파이 사이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세요 했더니 우와 이런 식인데 역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딱 보는 순간 이 식은 뭐가 보이나요? x2 빼기 x1에 sin x2 빼기 sin x1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체가 fx를 sin x라고 놓으시면은 이 식은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C, 뭐 C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요 C 값은 x1하고 x2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fx가 sin x니까 f'C는 뭐가 똑같습니까? 코사인 C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f의 x3 마이너스 f의 x2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2 라고 하시면 이 식은 f 프라임 이건 뭐 d라고 쓸까요? 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d는요 x2와 x3의 사이에 있고 이 값은 코사인 d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이는 거야? 이 코사인 C하고 코사인 D가 저런 대소관계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 코사인 함수는 언제나 이런 함수예요. Y는 코사인 X에 대해서 이 코사인 X는 0부터 파이 사이에는 무조건 이 그래프가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0부터 파이 사이에는.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이 코사인 함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C는 X1과 X2 사이에 있고 D는 X2하고 X 사이에 있으니까 C하고 D를 비교하면 무조건 D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C하고 코사인 D는 이 함수가 감소함수이므로 뭐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까? 코사인 C하고 코사인 D는 코사인 함수가 감소함수니까 X좌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Y좌표는 작아지기 때문에 이 값은 코사인 C가 더 클 수밖에 없고 코사인 C가 더 크다는 말은 한마디로 요 값이 요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요, 조금만 연습을 하면 그 형태가 보입니다. 핵심은 분자 분모가 평균 변화율의 형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네, 이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실력편 문제는요, 지금 이 기본편 문제처럼 단편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특히나 뭐 실력편 문제에서 8-7번 같은 문제는 과거 고3 평가 모의고사에서 30번으로 나왔던 최고난도 문항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진행하면서 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